자, 2009년도에 61번 문제, 연번에 따라서 진행해 나갑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심리학자의 윤리 원칙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유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성실성, 성실성을 우리가 정직과 연관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만 윤리적인 원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들이 환자를 본다. 그 환자도 바로 가치 있는 존재, 즉 존엄성이 있는 존재다라고 존중해 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환자들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관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타인에 관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학자들의 윤리 원칙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들입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부적절한 이중관계를 피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중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대개 우리가 심리학자로서 또는 심리사로서 환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또 다른 관계가 있는 거죠. 뭐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친척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중관계라고 하거든요. 그 이중관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중관계만 피하는 게 아닙니다. 성적 관계도 피하고 성적 관계 금물, 그 다음에 이중관계 금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 더 써드린다면 착취적인 관계도 안 됩니다. 착취적 관계도 금물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이러한 부적절한 이중관계 피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성실성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유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량을 키워라 라고 하는 거죠. 역량을 지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공헌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 공헌하는 데 있어서 임상심리, 자신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사회 공헌하는 입장에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 공헌을 사회의 기여입니다. 사회의 기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적이면서 과학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문가 과학자 모형이라는 것도 뒤에 문제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스킬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연구하는 측면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문가로서, 과학자로서, 즉 책임감을 다해야 된다. 기술과 연구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책임과 연관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적 관계라든지 이중관계라든지 착취적 관계는 금지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이 자체가 바로 성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62번 문제 들어갑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자, 62번 문제 별표. 62번 문제는 임상심리학의 역사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아주 많이 나오는 패턴의 문제 지문들입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임상심리학의 발전의 최초로 가장 직접적인 공헌을 한 사람은 독일의 분트다. 분트라고 읽습니다. 빌헬름 분트는 심리학의 시조입니다. 임상심리학 발전이 아니라 심리학의 시조입니다. 심리학의 시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분트가 아닙니다. 자, 여기 밑에 보니까 위트머라는 학자가 나왔습니다. 이 위트머라는 학자가 바로 임상심리학의 직접적인 공헌을 한 학자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임상심리학 발전의 최초로 가장 직접적인 공헌을 한 사람은 바로 위트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답 노트에 드렸습니다. 자, 이 분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들어갑니다. 1910년대의 위트머에 의해서 표준화된 심리검사의 사용이 증가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표준화된 심리검사 하면은 밑에 3번에 있는 비넷 시몬 검사, 지능 검사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끼쳤죠. 그래서
이 표준화된 심리검사의 사용이 증가하게 된 것은 쉽게 말하면 비내 시몬 검사를 하는데요. 비내 시몬 검사에 의해서 나타났다. 이게 1905년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지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내 시몬은 끊어요. 1896년에 최초로 심리상담소를 설립했다. 심리상담소를 최초로 설립한 사람이 바로 위트머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내 시몬이 아니에요. 그럼 2번과 3번 지문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자, 임상심리학이 전문직으로서 인정을 받고 영역이 크게 확대된 계기는 2차 세계대전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정신병리와 연관성이 있는 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임상심리학의 주된 요소가 되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검사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제가 서론에서. 그래서 전문직으로서 인정을 받고 영역이 크게 확대된 것은 자, 2차 세계대전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임상심리학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 위트머라는 학자 알아놓으셔야 돼요. 위트머가 직접적인 공헌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도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62번의 답은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옳은 내용 찾기였으니까요. 별표 쳐주시고요. 63번 문제 들어갑니다. (63번)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건데요. 임상심리학자의 고유한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어요. 먼 것은입니다. 먼 것은. 자, 임상심리학자의 고유한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첫 번째 사례관리가 나옵니다. 영어로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임상심리학자들이 고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임상심리학자들은 환자와 1대1의 관계를 하는 건데 이 사례관리는 자원을 연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원을 연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임상심리학자들은 되게 이제 정신병리 쪽이라서 정신병원이나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곳에서 많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례관리는 지역사회 자원이 연결되는 건데 그 지역사회 자원은 되게 이제 사회사업가,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하는 일이 바로 사례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원 연계는 고유의 역할이 아니에요. 보세요. 심리를 평가한다, 심리를 치료한다, 심리학적 자문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유한 역할이 되는 겁니다. 왜? 심리학자니까. 그래서 심리평가, 심리치료, 심리학적 자문 이런 것들이 바로 고유 역할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심리진단도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심리진단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임상심리학자의 고유한 역할이다. 사례관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4번은 MMPI입니다. 우리가 이제 MMPI,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에서 임상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대개 임상척도에서 70T 이상이면 상당히 네거티브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개 이제 70T 이상이면 일반적으로요. 자, 그러면 눈치를 채셔야 돼요. 평균과 표준 편차로 옳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할 때 70T, 50, 60 이렇게 나가려면 G점수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G점수가 아닌 T점수를 쓴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T점수는 G점수를 이용하면 50 플러스 10G라고 배우셨어요. 이게 바로 평균이 되겠죠. 이게 바로 평균이고 이게 바로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표준 편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 G점수의 표준 편차하고 그 다음에 원점수, 평균 점수만 한다면 G점수를 낼 수 있죠. 그 G점수에다가 10을 곱해서 50을 더하게 되면 바로 MMPI의 임상척도 점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분포가 MMPI가 됩니다. 64번의 답은 2번이 답입니다. 65번 문제 들어갑니다.